안녕하십니까? 의료건강 전문 채널 다솜방송의 TV 가정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영빈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여성 냉증과 알러지 비염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태음인과 알러지 비염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코 알러지 클리닉 영동 한의원의 김남선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 한의원 김남선입니다. 오늘은 알러지 비염이요. 특히 이제 태음인한테 많거든요. 그래서 태음인한테 많은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라든지요. 또 특별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몸을 체질별로 분류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태음인의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알러지 비염이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알러지 비염과 이 태음인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자세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의학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도 체질에 따라서 그 처방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체질에 따라서 크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태음인의 체질이 코 알러지 비염 환자가 더욱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간대폐 소형, 즉 간의 기능에 비해 폐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 코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신의 체질이 태음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코 질환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질과 알러지 비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거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복숭아 알레르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체질이 조금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체질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레르기 비염인데 우리 아들도 알레르기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도.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고 환경적인 요인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좀 알레르기 비염이 다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봐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거는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체질하고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체질이 있으니까 계절마다 비염 같은 거 알고.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자체가 체질이잖아요. 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이 알러지 비염도 다른 질병과 같이 체질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높은지. 근데 원장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분류하고 판별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 분들은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알러지 비염은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보면 태음인한테 특별히 많고요. 태음인의 한 70% 정도가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태음인은 대개가 이제 간 기능은 좋고요. 비교적 간 기능은 좋은데 폐 기능이 약하거든요. 선천적으로. 폐 기능이 약화되는 거는 폐가 선천적으로 이제 냉하고요. 또 차고 그래서 알러지 비염은 이 폐 기능이 냉하고 찬 사람한테 많이 발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태음인한테는 알러지 비염이 많이 있고요. 또 아토피성 피부염도 많고요. 그다음에 알러지성 기관지 천식 이런 증상이 폐 기능이 냉한 그러한 태음인 체질에 많이 있죠. 다음에는 이제 소양인 체질이라고 있는데요. 소양인 체질은 비교적 이제 위 기능이 좀 강한 편이고요. 비위 기능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많이 약한 그러한 체질이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남성들은 뭐 정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여성들은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또 방광이 약하다든지요. 콩팥이 약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축농증이 또 많거든요. 축농증이 소양인이 상초에 열이 많아서 축농증이 많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소음인 체질이 있는데요. 소음인은 비교적 이제 위가 많이 무력하고 위가 냉하고요. 반면에 이제 콩팥이라든지 생식기 기능 이런 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민한테 알러지 비염은 대개가 이제 손발이 찬 그러한 냉한 체질이 많기 때문에 그 콧물이라든지 재채기 이제 이런 증상이 소민한테는 많이 발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이 태음인과 알러지 비염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 실제로 태음인에게 알러지 비염이 많이 나타납니까? 네, 그 태음인이 이 알러지 비염이 많은데요. 알러지 비염 환자를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거의 70% 이상에서 태음인 체질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태음인 체질이 그 알러지 비염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 기능이 좀 냉하고 차고 그러므로 해서 그 몸의 신진대사가 수분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찬 기운이 폐로 많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요. 이 폐에 그 수독이 많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수분의 노폐물이 폐 부위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외부로부터 항원이 코로 들어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콧물 또 대량의 그 콧물이 많이 생기고요. 재채기가 생기고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다음에는 이제 이 태음인과 비교해서 소양인의 그 알러지 비염이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양인은 대개가 이제 하초 기능은 좀 차고요. 또 상초 기능이 많이 이렇게 열이 많이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상초가 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도 비교적 태음인하고는 달리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많이 건조해지니까 자연히 이제 코 점막이 많이 붓고요. 부종이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코 막힘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체질 중에서 태음인과 소음인, 소양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그 태음인 사상 체질 중에서요. 태음인하고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특히 태음인의 70% 정도가 이 알러지 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양인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상초가 많이 이렇게 열이 많은 타입이라 코가 많이 맥히죠. 퍼센테이지는 알러지 환자의 한 20% 정도가 소양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음인은 손발이 좀 차고 몸이 냉한 체질이거든요. 소음인한테는 약 한 10% 정도에서 알러지 비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음식을 가려 먹으면 치료 효과도 상승시키고 미연의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지 좋은가요? 네, 그 알러지 비염도요. 그 사상 체질에 따라서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그거를 전문의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집에서 이렇게 체질별로 식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가정에서 드시면 좋거든요. 특별히 이제 태음인한테는요. 태음인은 그 비교적 이제 신체가요. 특성적으로 이제 좀 퉁퉁하면서 또 피부는 좀 검고요. 또 목이 좀 짧고 또 땀이 좀 많고요. 그런 타입이 이제 태음인 타입이거든요. 태음인은 음식을 이제 주로 이제 그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단백질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태음인한테는 그런 거를 좀 제한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음인 체질이 있거든요. 소음인은 주로 이제 비위가 좀 차기 때문에 그 냉한 음식을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양인은 상추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진 거라든지요. 또 이 너무 자극성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피하는 게 소양인 그 알러지 비염을 치료하는데 예방도 되고요. 또 많은 그 치료에 도움도 주게 되죠. 네, 그 끝으로 이제 태양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태양인은 전체 사상 체질 중에서
한 1% 정도 차지하는데 태양인은 대개가 이제 그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 같은 거, 또 해물류 이러한 그 음식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는 게 태양인한테는 체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표를 보시면서 각 체질별로 좋은 음식, 또 나쁜 음식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요, 태음인한테는 여기가 이제 자주 섭취해야 할 음식이 있고요. 또 될수록 이제 줄여야 할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쌀이라든지 콩, 밀가루 이런 게 좋고요. 이런 곡식류는 이런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 또 더덕 이런 게 태음인한테 좋은 이제 음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역이라든지 김 이런 게 좋고요. 다음에 이제 태음인한테는 쇠고기, 달걀, 우유 이런 것도 좀 체질적으로 좀 좋은 식품이니까 이런 거 드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일을 이제 배라든지 사과, 은행, 밤 이런 게 태음인한테 효과가 좋고요. 또 약재로는 이제 녹용이 태음인한테 특별히 녹용이 좋고 응담이 좋고요. 또 결명자가 좋고요. 그다음에 태음인한테 줄여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조개류라든지 고등어, 또 삼계탕 이런 게 좋지 않고요. 또 단 음식, 코코아 많이 들어간 거, 초콜릿, 설탕 이런 거는 이제 태음인이 자주 먹으면 태음인이 비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몸이 뚱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는 게 좋죠. 다음에 이제 소음인이 있는데요. 소음인 체질은 좋은 음식이 곡식류는 쌀하고 찹쌀 이런 게 좋고요. 콩도 좋고요. 그다음에 야채는 상추라든지 양배추 이런 게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소음인은 비교적 이제 그 비위가 좀 냉하거든요. 위장이 냉하기 때문에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강이라든지 고추, 파, 양파 이런 걸 많이 드시면은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요. 위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닭고기도 소음인한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니까 닭고기도 좋고요. 또 과일은 이제 사과라든지 대추 이런 게 좋고요. 또 소음인은 몸이 차기 때문에 요 후추 이런 카레 이런 따뜻한 그 음식이 좋고요. 또 인삼, 꿀 이런 게 또 소음인한테 좋죠. 소음인이 되도록 줄여야 할 음식은 보리라든지요, 수수, 녹두 이런 건 좀 냉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찬 소음인한테는 좋지 않죠. 또 돼지고기도 냉한 음식이니까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이 같은 거 여름에 많이 먹는 오이도 찬 그러한 그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오이 같은 거 좋지 않고요. 또 참외라든지 수박, 메론, 바나나 이런 게 다 찬 성질을 가진 그러한 그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죠. 또 찬 성분의 맥주, 특히 냉면 이런 게 소음인한테는 좋지 않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제한하시는 게 좋죠. 다음에는 이제 소양인이 있는데요. 소양인한테는 쌀, 보리 이런 곡식이 좋고요. 또 소양인은 이 상추에 열이 많거든요. 위에 열이 많아서 소음인하고 달리 오이라든지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 위가 좀 냉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미나리라든지요, 숙주나물 이런 것도 찬 그러한 음식이거든요.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돼지고기가 찬 고기이기 때문에 소양인이 열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라든지요, 또 해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과일 중에서는 배, 수박, 참외 이런 게 소음인한테는 나빴지만 소양인은 이게 또 좋은 그런 과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부기자차, 차로는 부기자차가 좋으니까 이런 게 소양인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여야 될 음식은 찹쌀이라든지 고구마, 또 소양인은 열이 많기 때문에 생강을 많이 먹으면 더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가 많이 막히고 그런 알러지 증상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강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거 좀 피하고요. 또 닭고기라든지요. 또 술도 몸을 많이 이렇게 열을 발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술도 금하고요. 커피도 금하고 인삼이라든지 꿀, 후추, 겨자, 파, 마늘 이런 게 몸을 덮여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소양인한테는 아주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금하는 게 좋죠. 다음에 이제 태양인이 있는데요. 태양인은 모밀쌀 이런 곡식이 좋고요. 김, 미역, 해조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포도, 앵두, 귤, 딸기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줄여야 할 음식은 연근, 마늘, 또 술, 인삼, 커피, 설탕 이런 게 이제 태양인한테 나쁘죠. 그래서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는 그러한 그 환자들은요, 그 체질별로 자기 체질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체질인지 알고 나면 음식을 잘 조절을 하면요, 이 알러지 비염이 예방 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 알러지의 체질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코 알러지는요, 그 이제 사상 체질에 준해서 태음이라든지 소양이, 소음인 이런 체질별로 이제 그 소충용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태음인한테는 이제 소충용탕에다가 태음인한테 좋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약재를 첨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은 이 몸이 좀 상추에 열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제 코가 많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소청용탕에다가 이제 시오라든지요, 형계라든지 이런 한약재를 첨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음인은 이 몸이 좀 냉하면서 그 콧물 재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음인한테는 이제 그 손발도 차고 몸이 냉하기 때문에 몸을 좀 덮여주는 그러한 그 소청용탕에다가 그 부자라는 그 한약재가 있거든요. 그 부자를 이렇게 가밀해서 소음인한테 쓰면은 이 체질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소청용탕이 이제 그 수독을 빼는 땀이라든지 또 소변이라든지요, 이런 대로 이제 수독을 빼는 작용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을 바꿔주고 치료를 하는데 소청용탕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레이저 치료가 있거든요. 레이저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알러지 비염 환자는 코 점막이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있고 빨갛게 점막이 돼 있어서 그 레이저를 저출력 레이저를 이제 코 속에다가 쏘아줌으로 해서 이제 점막이 부은 걸 가라앉혀서 코가 편하게 해주고 코 막힘을 풀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가 있거든요. 침 치료도 중요한데 침은 이제 인당이라든지 영양혈 이런 코 주위에 있는 이제 경혈을 침을 놔가지고요. 코 주위의 기혈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끝으로 이제 그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그 유칼립투스의 그 나무의 오일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그 오일을 이제 그 네브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냄새를 맡음으로 해서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알러지 비염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상승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그 알러지 비염 환자한테 그 이제 치료하는 그 방법을 침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라든지요, 또 어린이한테 그 안 아픈 그 레이저 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 어린이 환자는요, 이제 그 알러지 비염이 심해서 코가 막히고 콧물 재채기가 많은 그 환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코 속을 내시경을 통해서 이 코 속을 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 환자한테 그 일반 침은 좀 아프기 때문에요. 레이저 침을 이용해서 침을 저렇게 이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붙여줌으로 해서 이제 자극이 거의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나 학생들은요, 직접 이제 코 주위에 영양혈이라든지요, 또 이 인당혈이라든지 또 합곡혈, 이런 침을 놓는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서 침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코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코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코 막히는 거, 또 콧물, 또 재채기 이런 거를 빨리 이렇게 소실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어린이는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라고 해가지고 약한 레이저를 코 점막에다가 이렇게 쏘아 주어서 알러지 비염이 있는 어린이들은 코가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기 치료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아로마를 이용해서 아로마 정유를 이용해가지고 네브라이저를 통해서 향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코 점막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알러지 비염에 특효가 있는 소청룡탕이 태음인에게는 아주 좋지만 소음인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할 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소청룡탕이 이제 알러지 비염에 이제 많이 쓰는 그러한 아주 좋은 약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 알러지 환자들이 무조건 소청룡탕만 써가지고는 또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청룡탕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태음인의 이 폐 기능이 약하면서 폐 기능이 냉한 그러한 선천적으로 폐 기능이 냉한 그러한 태음인에 쓸 수 있는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태음인한테는 소청룡탕을 쓰면은 소청룡탕의 효과가 이제 폐 기능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몸에 수독이 많이 생겨서 이제 콧물이 많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나오는 건데 소청룡탕을 태음인한테 씀으로 해서 콧물을 많이 줄어들게 하고요. 콧물을 치료하는데 많이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태음인한테 좋은 약인데 반해서요. 소음인이 소청룡탕을 쓰게 되면요. 소청룡탕에는 마황이라는 생약이 들어있는데요. 마황은 성분이, 에페드린 성분이 현대 양리학적으로 많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페드린 성분은 몸을 이제 이렇게 소화기 계통을 이렇게 자극시킨다든지 또 마황이 소음인이 위가 좀 많이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 마황이 들어있는 소청룡탕을 체질 감별 없이 이렇게 쓰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입맛이 많이 없어지고요. 또 소화가 많이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반면에 또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떨리는 경련성 질환이 몸이 좀 약간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특히 이제 많은 그런 부작용이 불면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청룡탕을 이렇게 소음인이 장복을 하면은 잠이 안 오게 되고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에 빠지게 되고 또 불면증도 있는 반면에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이렇게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소음인한테는 또 소청룡탕이 그렇게 좋은 약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소청룡탕은 태음인한테 좋은 약이기 때문에 태음인이 복용하시는 건 좋고요. 또 소음인이 복용하면은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반 알러지 환자분들이 이런 것에 많이 주의를 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기관지 천식 환자의 사상 체질에 따른 최신 임상 치료라는 논문을 발표하신다고 하는데요. 내용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요번에 이제 일본 동양의학회에서 일본 세계
동양의학회에서 이제 그 사상 체질과 알러지 비염 또 사상 체질과 천식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 발표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또 알레르기 천식이요. 그 태음인한테 70% 정도가 태음인한테 이제 알러지 비염이 많다는 거를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음인 또 소양인한테도 소음인의 10%, 소양인의 20% 정도가 알러지 비염 환자였다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 태음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알러지 비염과 그 치료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김남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